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매매를 하면서 내가 포지션을 잡아가다 보면은 계속 매매를 이어갈지 아니면 끝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거 이제 완전 매도하고 끝낼까? 아니면은 조금 더 보유 비중 남겨둔 채로 매수 이어가 볼까? 이런 고민에서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 수익 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괜히 가지고 있다. 손실로 전환됐다. 수익률 반납하고 있네. 막 그런 후회도 되게 많이 하고 더 끌고 갔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진작 괜히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놓친 게 얼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후회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그런 노하우 같기도 하니까 기대는 일단 되네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고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잘 잡은 거죠. 잘 잡은 상태에서 여러 이유로 잡았겠지만 잘 잡은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타고 갔어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이거 되게 단기 매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거 한 달이나 갖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 스윙하라는 거야? 중장기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야기가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 이거를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있다가 잘 갔습니다. 그러면 요 25만원 부근 요 흐름 근처부터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팔았든 간에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거 계속 들고 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다 매도해야 되나? 막 되게 애매한 상황이 항상 나옵니다. 요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너 여기서 살 거야? 살 수 있어? 여기서 비중을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한테. 거기서 만약에 나 살 수 있어,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삽니다. 당장 산다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재는 거죠. 여기서도 사실 그럴 수 있죠. 25만원 돌파하게 되면은 전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 확실하게 살 거야 하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얘기를 다시 돌려서 산다가 아니라 만약에 나 여기서 안 살 건데, 또는 나 여기서 사기 부담되는데 나는 21만원에 이미 사뒀었는데 25만원에서 다시 사라고? 나 좀 부담되는데? 아니면 나 이거 좀 무서운데? 아니면 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등등의 이유는 상관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나 안 살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더 이어가지 않는 선택을 하면 돼요. 사지 못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확실하게 취해준다. 이어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결정이 조금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좀 내가 하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요런 포인트고요.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산다고 했는데 나는 살려고 했고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나 25만원 돌파하면 살려고 했는데 흐름이 살 기회를 안 줬잖아요.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지면은 이어가면 되지만 안 사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그리고 사지는 경우 좋아지는 케이스겠죠. 좋은 케이스, 확실하게 힘이 있는 케이스, 그때만 이어간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하게 되면은 매매를 하면서 내 종목에 집중하면서 좋은 상황에서 포지션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적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점에서 산 거잖아요.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차트에서 최저점에서 잘 산 상황을 가지고서 잠깐 반등이지만 이렇게 반등해서 수익권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케이스는 처음 살 때부터 이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사야지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권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손실권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손실권에서는 또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사실 나 여기서 살 수 있어? 사기 싫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서 물 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판단 기준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거는 아예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수익권이 아닌 상황에선 다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일단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잡혀 있고 내가 이제 포지션을 잡아놓은 걸 가지고 매매를 가져갈 때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아니면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럴 때 요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첫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고 나서 바로 빠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요런 프로세스에 고민을 하냐? 아니죠. 다른 기준이죠.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겠죠. 이거 나 그냥 손절 또는 손실 매도하면서 이 종목 포기할 거야?
아니면은 이거 포지션 관리하면서 포지션을 잡아볼 거야. 저는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개 다 사실 말장난 같은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어차피 이어갈지 말지 계속 들고 있어 없어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행동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두 개가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기준점이 다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있는 상황,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할 거야 말 거야, 아니면 계속 이어가, 수익을 키워보는 리스크를 감수해봐, 아니야 등등의 판단이고요. 처음 매수하고 바로 빠진 상황, 불리해진 상황에서 요 고민은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샀는데 조금 빠진다고 해서 바로 손절 나갈 것 같으면은 그거는 거의 단타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특이성상 그 케이스 제외하고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매수하고 나서 포지션을 잡아가는 단계, 그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25만 원에서 저점 라인 잡고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5만 원 이탈하면은 뭐 몇 프로에서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니스트님 기준은 아니니까, 제 기준에선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했다면은 물어보면 당연히 그냥 떨어졌으니까 손절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아니라, 그런 매매가 아니라 그래 25만 원 충분히 싸다, 여기서부터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을 때 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포지셔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언제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인가? 싸다고 생각해서 사기 시작했으니까 수익 볼 때까지는 그럼 계속 매수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종목을 끝내냐 아니면은 더 이어가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익을 볼 때까지 고집처럼 매달리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쵸,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선택의 기로, 그 선택의 순간은 옵니다. 요거를 적용해야 되는 시점, 이거는 되게 아름다운 수익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똑같이 25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어요. 잘 잡았으면 잘 잡은 대로, 못 잡았으면 못 잡은 대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 한 23만원 정도를 내가 평단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23만원을 지나갈 때, 요때가 흔히 말하는 빠졌었다가 평단으로 오는, 보합권으로 오는 거잖아요. 요때 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그러고 나서 나 사기 조금 뭐한데? 또는 나는 이거 살 거야. 근데 살 건데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 저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23만원 보합권에서 나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안 산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나머지 요 정도 파동이면은 충분히 매도해서 정리하는데, 그래서 포지션을 정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미 생각을 맞춰놨으니까. 아니다, 살 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치고 나가는 흐름에서 불타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격적인 비중을 확보해서 포지션을 재편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듣는 분들이 좀 위화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거든요. 들어보면은 그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상황 되면 보합권에서 다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그래서 저기서 할지 말지를 잘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거 말고 다른 비중관리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적용시키면 문제가 없어야 정상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설레 시간 지나다 보니까는 계좌가 망해 있는 거야. 막 마이너스 막 20%, 30%, 40% 이런 주식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주식 계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질문할 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있었으면 내가 지금 말했던 대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보통 주식하는 분들이 느끼는 좀 이상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물려왔는데 나는 이런 거를 질문할 틈도 없었어, 생각해보면. 근데 어니스트님은 질문을 할 수 있었어야 된대.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주식을 잘못 고른 건가? 어떤 게 잘못된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느낌은 이게 없었던 게 아니다. 대체로 있었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 그리고 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항상 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야, 이거를 딱 떠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 원론,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참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거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 상황에서. 요 상황이 내가 이 질문을 딱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경주마가 돼서 이거 더 갈까? 이제부터 시작인가?
이제 수익 제대로 주려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면 3달 동안 고생했는데 심하게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진한 생각이 나면서 지금부터 제대로 먹어보자. 제대로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쪽으로 생각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질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희망을 꿈꾸기 바쁘면서 그냥 여기서 나한테 이런 질문할 시간이 있었나? 조차도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게 제가 이제 경험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었을 때 느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사는 거죠. 아니면 사진 않더라도 뭐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팔지 않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오른다는 게 막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한 번에 팍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오르는 초반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되게 싸게 느껴지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느껴져서 아마 그런 선택들을 하다 보니 이 고민을 할 틈이 없었던 거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리고 이 매수조차도 사실 안 해요. 오르는 걸 기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라는 액션으로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를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이미 앞에서 부담되게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래 마음 편히 이제 올라가는 거 보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는데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 여기서 스스로 질문했었으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명확하게 꼬집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상황에서 요 질문을 떠올릴 수만 있으면은, 떠올리는 게 힘든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자.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습관을 다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수익권에서 몇 프로 먹었다, 수익금 얼마다 이런 거 막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살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제가 그리고 보합권에서 얘기했고 이거 처음에는 수익권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개가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인 손실권에 있어도 이 질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도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면 수익권이든 보합권이든 하락권이든 뭐든 간에 저 질문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언제 사요? 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 수 있을 때 조금 용기 내서 사는 거고, 애매하게 사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생기겠죠. 살 수 있을 때라는 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살 수 있으니까, 돈 많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 사야 될 때구나라는 그런 정확한 판단이 들 때 행동을 하는 거고, 근데 매도를 하느냐 더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쉴 틈이 없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너무 어렵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건지, 분봉을 보고 있으면 분봉을 보고 있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든 간에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지, 어떻게 느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답을 어떻게 찾느냐 아니면 어디서 깨달음을 얻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확신을 하는 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상시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근데 또 혼자 매매를 하다 보면은 까먹게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 기억 속에서 그냥 이거는 자꾸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나도 그냥 어우러져서 같이 하게 되면은 나는 자꾸 놓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다, 중요한 거를 계속 중요하다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포인트는 계속해서 스스로 이 기억 속에서 뒤처지지 않게끔 기억을 꺼내서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정말 맞는 얘기다. 왜냐면 이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되게 당연한 얘기 하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근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 대다수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 이제 좀 몇 번 해서 습관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한번 뭐 하나 매매 좀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쏠랑 머릿속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요, 또.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사람이.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씩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 이제 다시 롤백을 해줘야 돼요. 맞아, 나 이거 잊고 있었구나, 나 저거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계속 한결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되게 불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막 찬물이 쫙 끼얹어 있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상황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거죠. 그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어니스팀하고 같이 투자 클럽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계속 보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회원분들, 많은 회원분들도 보게 되고, 중심을 잡아주는 어니스팀도 보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매일매일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을 갖춰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요즘 같은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 잘 안 떠올려도 막 사고 싶을 때 사도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이런 얘기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좀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에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한 가입 안내 공지사항 링크 걸어놓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